네,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하고 계십니다.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% 털어드리겠습니다.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.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기름통을 실은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폭발합니다. 화물차가 창원터널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참사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. 당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 브레이크 고장. 하지만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도 컸습니다. 터널 안 과속이나 화물차 과적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. 네, 지난 2017년 11월이었습니다. 이 창원터널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좀 생생합니다. 특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자 활동을 시작한 때여서 굉장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요. 이제 터널에서 내리막길에서 이제 트럭이 갑자기 중심을 잃으면서 하필 또 기름이 든 유류 트럭이었는데 이제 폭파하면서 뭐 3명이 이제 사망하고 7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. 몇 년 전 일인데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사고 주요 원인이 뭐냐. 일단 첫 번째가 화물차 과적, 그다음에 너무 고령 운전자들 어떤 그 몸 상태.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 발 떨어진 문제인데 더 자세하게 짚어보니까 사실은 도로의 구조적 결함도 컸다. 그리고 이제 통행량 예측을 실패했다. 그리고 이제 조명, 터널 조명이라든지 회차 구조, 그다음에 또 이제 연기가 나면 환풍해야 되는데 물론 터널 바깥에서 사고가 났지만 이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조명 같은 거 제대로 안 해놓으면 착시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 결함도 많이 이제 지적이 됐었고요. 결정적으로 그 통행량 예측 실패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사고 나기 6년 전까지 해서 창원 터널에서 570건 정도의 크고 작은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사실은 예고된 사고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당시 사고 이후에 이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 마련 협의체가 구성이 되기도 해서 저희는 좀 이게 많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했었거든요. 2017년 사고 직후에 김해시, 창원시, 그다음에 도로교통 이제 전문가들,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안전대책, 창원 터널 안전대책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선은 이제 그 급한 것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그 미끄럼 방지 시설, 노면 표지병이라고 노면에 이렇게 눈에 반사돼서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다음에 전광판 추가로 설치했고. 그리고 이제 저도 개선 작업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게 17년에 난 건데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 2년,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작업 진행 중인 것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발빠른 대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. 그래갖고 이제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터널 이제 제한 속도가 이제 80에서 70km로 하향이 됐죠. 이제 이 부분이 하향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터널 사고에서 발생한 터널 사고 비율을 보면 한 30%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터널 안에 100m 간격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해 총 70대의 CCTV가 터널 상황을 감시합니다. 과속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구간 단속을 시작했고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춰졌습니다. 구간 단속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니 터널 내 사고는 30%가량 줄었습니다. 카메라도 생겨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 굉장히 운전하기 편해졌고요. 앞에 사고 났을 때는 굉장히 창원 터널 들어갈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제가 차가 작은데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게. 그리고 이제 추가로 상습 정체에 따른 이제 교통 불편도 해소하면서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너무 막히면 신속하게 우회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막히면 마음이 급해지면서 나중에 터널 나오면서 사고를 내거든요. 천천히 가다가 나오면서 밝아지고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확 가속을 하기 때문에 막히면 아예 우회하라고 이제 경남도청 방향 하부 1차선 추가해가지고 창원 터널에서 벌모산 터널로 바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이제 마련을 했고요. 또 아마 재밌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. 터널 막 나오면 창원 쪽에 되게 이렇게 경사가 급한 차선 하나가 새로 생겼는데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때
차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쪽으로 올라가서 멈추게 만드는 장치인데 17개의 안전조치를 취했고 예산은 약 81억 원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첨단 공학적 시설을 도입해서 아까 교수님이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이 통행량을 일단 조정을 하는 것도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해결책을 그쪽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창원터널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한 8만 5천 대 정도 되거든요. 통행이 많다 보니까 막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적정 통행량 이게 예전에 창원터널을 원래 돈을 받았잖아요. 네. 이게 무료하면서 그때 나왔던 것들 조세된 걸 보면 적정 통행이 하루 4만 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 절반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2배가 이제 넘게 지금 이용을 하니까 초과된 상태니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당연히 이용하는 게 많으면 그 사고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제 특히 화물차를 좀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금 법을 좀 더 이번에 그 창원터널 계기로 강화가 됐습니다. 뭐 2019년 4월부터 이제 새로운 운수사업법이 조금 시행이 조금 됐는데 뭐 이제 뭐 화물차가 뭐 친환경차로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1.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다양한 좀 조건들을 마련을 해서 법을 조금 보완해서 좀 안전성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거기에 이제 고령의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자격 유지 검사 제도가 이제 들어갔는데 네. 일정 나이 이상 이제 65세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65세부터 70세 미만은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자격 건강 상태라든지 확인해야 되고 7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1년마다 한 번씩 확인하도록 됐고요.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적재 화물 낙하나 이탈 방지 기준도 마련되고 뭐 이렇게 덮개도 씌워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10대 중에 2대가 지금 화물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만큼 위험에 조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물 과적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뭐 정리를 해보자면 정기적인 단속과 제도 마련에 좀 탄탄하게 촘촘하게 해서요. 2017년 창원터널 화재 사고와 같은 참사가 2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이슈 썰앤썰에서는 오늘 이 창원터널 안전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나눠봤는데요. 한 줄 평, 오늘은 교수님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터널 말고 저 가야에 대해서 한 줄 평을 남겨도 될까요? 이제 그 하고 싶었던 네. 사실 여러분들은 가야가 무슨 왜 이렇게 야단법석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야는 동서화합의 상징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으로도 또 모든 게 그리고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저희 이제 새로운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트렌드이자 스토리텔링 땅입니다. 그래서 가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 이렇게 한 줄 평을 하고 싶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우리 표 기자. 가장 기본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. 느긋하게 운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뭐 차가 통행량이 많든 구조가 불하든 뭐 운전자의 나이가 많든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 또 운전 습관이 있으면 좀 사고가 크게 안 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지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전하게 느긋하게 오겠습니다. 네. 네. 자,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고요. 네, 저는 도로는 경제의 핏줄이라고 합니다. 그만큼 막히지 않고 잘 통해야 됩니다. 잘 통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.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%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. 오늘 저희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럼 다 함께 외쳐보고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?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!